코칭 정말 효과가 있을까? 에, 그 직원의 자기 효능감,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졌는데요. 네, 원래 이제 논문은 파지티브 사이콜로지 마이크로 코칭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이 부분을 보시고 참가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 이런 게 궁금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라고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모든 분들을 담지 못했고요. 어저께까지 이제 들어왔던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코칭, 뭐 외부에서 코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고가이고, 그래서 리더 이상, 팀장급 이상들을 대상으로 코칭을 했는데, 요거를 일반 직원들한테 어떻게 적용해 볼까? 특히 이제 코칭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탑 매니지먼트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 증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코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분명히 효과 있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이게 효과 있어요 라고 남을 설득시키는 포인트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또 그것이 고객을 설득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위에 탑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의사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을 설득시키는 거는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증거를 찾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조직에서 코칭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는 되게 목표와 얼라인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논문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사내 코치들을 이제 많이 육성해 내는데 결과적으로 사내 코치가 우리 조직에서 잘 활동하고 있어, 이런 조직을 찾아보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내 코치 육성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전 시간과 돈만 있으면 그거는 저희가 사내 코치 육성까지는 뭐 성공적으로 해드릴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성해 놓은 사내 코치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장면에서 활동할 거냐, 디 엔드 이미지가 뭔가를 제가 여쭤봐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처럼 코치를 육성하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쉬운 과제예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희도 이제 사내 코치를 육성하면 성과가 나기를 원하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육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육성된 코치가 사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할 거냐라고 하는 디엔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오늘 논문이 조금은 가볍게 스타팅하실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되게 무겁지 않게 가볍게 도입하실 수 있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효과성이 얼마나 유지되나라고 했을 때, 이 논문이 사실은 인터벤션을 하고 또 4개월 있다가 또 측정을 했기 때문에 4개월 지난 후에도 효과성이 더 많이 증가된 걸 봤을 때 이게 코칭이 지속성이 되게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일반인에게 코칭 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고객이 될 잠재 고객한테 코칭을 설명하는 것과 우리의 조직에서 코칭을 도입할 거냐 말 거냐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께 설득시키는 방법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의 고객들을 코칭의 효과성을 말로 설명하려면 우리는 더 미궁에 빠진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코칭의 효과성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경험하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늘의 주제랑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 화면을 좀 잠깐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 안 되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논문은 이제 긍정심리 마이크로 코칭 개입이 심리적 자본과 목표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새롭게 보는 게 마이크로 코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긍정심리 마이크로 코칭이라고 하는 PPMC라고 하는 걸 하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심리적 자본, Psychological Capital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Goal Related Self-Efficacy, 목표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주요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오게 된 어떤 배경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의 그런 큰 트렌드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비드가 오기 전에도 북한 시대라 그래서 되게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복잡하고 되게 모호하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답을 우리의 과거의 성공 경험이 정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정답을 주는 리더십에서 또 컨트롤하고 매니징하는 리더십에서 이제는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 되게 플렉서블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 방법론으로 리더십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코칭의 오션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아무리 코칭에 대한 니즈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렇게 연못 같은 그런 규모였다면 지금은 오션, 그 규모가 오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시대적인 흐름,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그런데 이 VUCA라고 하는 이 환경이 코비드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에, 그러니까 북한은 그전까지는 되게 컨셉추얼했던 거였다면 그 컨셉추얼했던 게 데이 투 데이 비즈니스 환경으로 오게끔 코로나가 더 많이 가속화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왜 우리가 코칭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데이 투 데이 워크에서 이러한 변화나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대처하는 사람들은 구성원들이고 결국에는 구성원들의 능력이 우리의 비즈니스를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게끔 하는데 되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다. 그렇다면 구성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관심을 가지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많은 어떤 기계 부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개인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인디비주얼리티, 개개인성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 연초에 외국 아티클을 봤을 때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그 전까지는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성원들한테 너의 감정은 우리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감정은 놓고 와.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직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일을 할 적에는 오류가 발생하고 뭐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저기다 놓고 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인간인 이유는 전인적이다. as a whole이라고 하는 이 부분.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조직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나 이 MZ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워라밸을 지켜줘야 돼, 워라밸을 맞춰줘야 돼라고 했지만 이제는 글로벌리
워라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인간은 조직에서 불행한 사람이 조직에서의 불행이 개인적인 삶에서의 행복으로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조직에서 불행하고 성공의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이거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인 삶에서의 행복을 추구해. 그것이 행복하면 내 삶은 행복해. 이런 사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요. as a whole, 너 온전히 출근해라는 거예요. 예. 너의 감정 저기다 놓고 너의 행복 저기다 놓고 그냥 일만 하러 오지 말고 day to day. 그래서 요새 아티클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day to day work에서 너의 일상, 업무에서 너가 너의 목적성을 달성하고 그걸 통해서 네가 행복해야 돼. 그리고 조직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원할 거야. 그래서 리더들한테도 코칭, 리더십, 의미 있는 대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큰 트렌드에서 봤을 때 이 직코칭이 단순히 뭘까요? 프로페셔널 코치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리더급 이상, 여기서는 이제 익제큐티브라고 했는데 임원들 이상에만 제공되고 직원들은 그냥 그 상사가 코칭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셔널 코치, 즉 사내 코치라든지 외부 코치도 이렇게 인터벤션, 코칭의 어떤 특별한 인터벤션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코칭이 좀 더 전문화되고 대중화됨으로써 일반 직원들한테도 코칭이 보급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배경적인 부분에서 직원들의 안녕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웰빙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의 여기선 저희는 안녕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직원들의 안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전인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이크로 코칭이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심리 마이크로 코칭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올라가서 긍정심리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사실은 긍정심리는 인간의 기능을 최적화한다.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의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통합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거는 포지티브 사이콜로지를 부정은 보지 않고 긍정적인 것만 포커스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원래 긍정 심리는 우리 인간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그걸 통해서 그거를 뭘까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직면하고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자원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긍정 심리에서도 조금 더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이라고 했을 적에는 조금 더 긍정 심리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해서 발전이 되어 왔던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긍정 심리를 연구하셨던 그 전에 많은 연구자로부터 되게 많은 논쟁이 되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의 흐름은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특히 강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인간의 아까 긍정 심리가 그렇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강점은 인간의 기대하고 가치 있는 결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최적으로 가능하도록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조직에서
긍정 심리 인터벤션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상의 업무, 데이 투 데이 워크에서 구성원들이 본인의 강점을 좀 더 많이 적용하고 그러는 직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생산적이고 성공적이며 결과적으로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귀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심리학의 응용 하위 학문으로 코칭 심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칭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콜로지 코칭을 하는 코칭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그 코칭을 받는 사람들의 성장 능력을 강화하려는 특정 요구에 맞는 학습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심리학 원리를 사용한 긍정 진단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그 학계에서 긍정심리 학계에서는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긍정심리 중에서도 강점에 기반한 긍정심리와 또 하위 학문으로 대두됐던 사이콜로지컬 코칭이 이렇게 통합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것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컬 코칭, 즉 긍정심리 코칭입니다. 긍정심리 코칭은 긍정적인 상태를 높이고 개인과 직업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자원을 발견하고 키우고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컬 코칭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강점에 기반해서 개인의 긍정적인 상태를 이렇게 맥시마이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디벨로핑 된 것이 오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컬 마이크로 코칭입니다. 자, 마이크로 코칭이니까 여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조금은 가볍겠다, 짧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이크로 코칭은 진짜 숏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숏텀이고 세션도 되게 짧아요. 근데 세션만 짧은 것만 포커스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연히 강점 기반이겠죠. 동시에 골 포커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살짝 이견이 있는 게 여기서는 여기 이제 D 페이지에서도 보면 PPMC 긍정 심리 마이크로 코칭은 일반적인 코칭과 좀 구별이 된다. 일반적으로 코칭이 개인 개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 강점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PPMC의 차이점은 강점을 사용하는 것이 코치 2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는 핵심 요소로 제한됐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강점이 본인의 어떤 개인 개발을 위해 도구로 사용이 된다면 PPMC에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로 제한이 된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반적인 코칭도 사실은 골 포커스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는 이제 그 셀프 이피커시와 관련돼서는 그랜트 박사의 논문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그랜트 박사가 얘기하기에 코칭이 기존 다른 유사 개념의 어떤 그 이론 그 영역과 다른 것은 두 가지이다. 한 가지가 뭐냐면 골 포커스드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예, 되게 목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목표 경영에서 보면 목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그런 개념이었다면 코칭에서의 목표는 되게 진정성이 담겨 있는 절절한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코칭 리더십이 지금 현재 많이 요구되고 있느냐? 지금 많이 되고 있는 OKR이나 상시 성과 관리에서 기존의 성과 관리 시스템과 달리 가장 차이가 뭐냐? 왜? 목표 수립 과정 관리 이밸류에이션 평가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목표 수립단이에요. 예전에는 목표 수립을 컨트롤 C, 컨트롤 V 했던 거, 혹은 그냥 가볍게 뭐 탑다운으로 내려지고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잊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목표를 끌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OKR이나 상시성과 관리에서는 목표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진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코칭에서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이크로 코칭이 강점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차이는 목표 중심이 아니라 되게 하나의 스페시픽 골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목표를 되게 빅 타겟과 빅 골과 스몰 골을 구별하지만, 여기서는 되게 A 스페시픽 골이에요. 요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목표를 수립해 말어 이거의 개념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하는데 포커스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강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 강점을 활용하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적 여기서 자원이라고 했는데 캐피탈, 그러니까 자본, 그죠?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마이크로 코칭이 자기 효능감 및 목표 달성에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큰 컨셉이 PPMC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심리적 자본과 그리고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리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심리적 자본은 일단은 심리적 개인의 자원, 심리적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낙관성이나 자기 효능감, 회복 탄력성, 희망 등과 같은 이러한 심리적 자본이 잘 개발이 돼서 자원이 심리적 자본을 구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어떤 특성, 변하지 않는 개인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개발되고 수정되며 학습될 수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 자본은 긍정 심리 코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디벨로핑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자본이라고 하는 정의는 하단에 보면은 도전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자신감을 갖는 것,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인하는 것,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성공을 위해 목표로 가는 경로를 재정비하는 것, 문제나 역경에 시달릴 때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그 회복력,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를 심리적 자본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그 PPMC가 이러한 심리적 자본을 구축하는데 되게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자본이 기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어디에 포커스하고 있냐면요. 행동에 대한 의도와 동기, 부정적인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긍정적 인지평가, 심리적 자원의 차원을 포함하여 약화된 심리적 자원의 구성 및 복원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감정, 개인 자원 개발을 돕는 사회적 메커니즘에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조직에 되게 경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복제가 불가능하다. 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조직 문화와 되게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자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자체가 되게 긍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장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인파워먼트, 권한을 부여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조직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심리적 자본
부분이 개선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직 몰입도가 올라가고 조직 시민 행동, 직업 만족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결근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결근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컨셉으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Goal Related Self-Efficacy예요. 그런데 그랜트 박사가 본인의 논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거는요. 코칭이 성공적이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되게 논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랜트 박사가 우리가 이제 코칭을 하고 나면 사실은 서베이를 해요. 그죠? 예, 자기 기입식으로 서베이를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코칭이 유사 영역과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골 포커스드 프로세스예요. 그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목표인데 그럼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네. 단순히 이 코칭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서베이를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코칭에서의 조직에서 리더들 대상으로 코칭을 도입했을 때 가장 많이 도입하는 영역이 리더십 코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또 하나의 딜레마는 뭐냐면 리더십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자가 검증이, 즉 자기 기입식의 검증이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자체가 사실은 나 혼자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달성했는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단순히 코칭이 효과 있어 없어서를 그냥 코칭을 받았던 사람이 이게 만족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칭은 골 포커스 프로세스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골을 어테인했다면 이거는 코칭이 성공했다라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코칭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려면 첫 번째, 목표 수립이 되게 명확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의 또 딜레마가 있어요. 코칭은 뭐예요? Experience Based Discovery Learning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세션과 세션 사이에 내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디벨로핑 해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스마트하게 우리가 첫 세션에서 그것을 수립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코칭에서의 이 성과 측정이 어렵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칭의 특성상 코칭은 지속적으로 Experience Based Discovery Learn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뭔가 디벨로핑이 되는 거죠. 왜? 코칭의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성장해요. 시작할 때 그 사람과 시작하고 끝날 때 그 사람의 되게 차이가 있는데 시작 단계에서 얼마나 스마트하게 목표를 수립할 거냐라고 하기 때문에 코칭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빅 골과 스몰 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논문에서는 되게 마이크로하기 때문에 코칭의 목표를 되게 하나를 되게 스마트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랜트 박사가 아까 다시 돌아가면 그랜트 박사가 코칭이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코칭 목표를 수립했던 코칭 목표가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코칭의 과정을 통해서 내 셀프 이피커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가
코칭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팩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근데 살짝 다르게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효능감, 그야말로 자신감. 예, 내가 이 목표를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라 하냐? Goal related self efficacy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에요. 그냥 셀프 이피커시가 아니라 goal related 셀프 이피커시니까 내가 목표를 수립했어요. 그러면 수립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결과적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게 선행 팩터로서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를 보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이 goal related self efficacy입니다. 그래서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수립된 목표를 내가 얼마나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감이고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목표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지정된 시간 내에 특정 수준의 전문 수준을 달성하려는 대상이다.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의식적 의도를 목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조금은 어렵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할 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목표 설정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수립할 적에는 너무나 쉬운 100%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니까 약간은 도전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구체적으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또 다양한 이론이 있잖아요. 너무 구체적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체적인 목표는 뭐랄까요? 포용할 수 있는 이 변화의 범위가 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너무나 구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조금 더 리더십에서는 리더상을 수립하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장기적인 부분에서 원칙적인 그러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코칭과 그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이 어떤 적합도는 이런 부분에서 코칭이 미래지향적이고 목표 달성의 핵심적 역할 및 스마트 모델처럼 구조화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코칭 이론에서 목표 달성은 프로세스의 성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과 그 다음에 코칭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접목해서 이번 연구에서 이번 연구에서 좀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업무 관련 능력과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하고, 자기 효능감이 구체적일수록 성공적인 행동에 대한 예측이 커진다라고 하는 그 연구들에 의해서 이러한 팩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요. 임원들이 아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코칭 프로세스 과정 중에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이 목표 달성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의미는 코칭 과정에서 얻은 결과의 시간 경과에 따른 유지를 평가하는 종단적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총 앞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은 약 5주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측정을 했기 때문에 종단적 연구였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긍정심리의 마이크로 코칭이 사이콜로지컬 캐피털,
심리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연구를 이게 스페인 논문이에요. 자동차 산업회사의 비임원 6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험 집단과 대기 집단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 집단은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기 집단도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이거 잠시 보여드릴게요. 평균 연령은 36세이고 남성이 더 많고 82%가 종신계약이고 회사 근무 평균 기간은 8.6년입니다. 자, 모델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익스피리언스 그룹이 있고 웨이팅 리스트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한테 어떤 게 제공이 됐냐면요. 5주간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5주간 프로그램은 뭐냐면 2시간에 한 번의 그룹 세션, 했고 그 다음에 2번의 마이크로 코칭 세션, 그러니까 딱 2번 세션이 진행이 된 거죠, 매주. 그 다음에 팔로우업 세션, 이것도 뭐 그룹 세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회가 제공이 됐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그룹이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웨이팅 그룹도 똑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적 자본 자가 진단을 했어요. 총 12문항이고 6점 척도로 했고요. 이때 심리적 자본 자가 진단을 프리테스트를 했어요. 두 집단에서 프리테스트 T1 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포스트 테스트를 했고요. 그 웨이팅 리스트 그룹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역시 이 사람한테는 프리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팔로우업 테스트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심리적 자본을 다시 한번 진단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 내가 수립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얼마나 있느냐 한 문항으로만 척도를 했고요. 10점 척도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첫 그룹 세션, 여기 그룹 세션에서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도는 수립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를 퍼센테이지로 물었어요. 100%, 90%. 이후에 10점 척도로 전환을 했고요. 요거는 언제 측정했냐면은 요 마지막 팔로우업 세션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피리언스 그룹에서는 요때 아마 측정을 했겠죠. 웨이팅 리스트 그룹에서는 이 인터벤션 했을 요 끝에 목표 달성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세부 설명을 보면은요. 제가 아까 그룹 세션 1회, 매주 마이크로 코칭 세션 2회, 팔로우업 세션 1회라고 했는데요. 그룹 워크숍 세션에서는 2시간 동안 이러한 어떤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들이 이제 자가 진단을 했었잖아요. 프리테스트로 그 심리적 자본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어떠한 그 보고서를 제공하고 그리고 목표를 수립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후 코칭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했고 이후에 마이크로 코칭 세션을 2회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리그로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리그로우 모델의 그거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잠깐 지금 리그로우 모델이 저도 특이해서 그걸 봤었는데 지금 잠깐 리뷰 이밸류에이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로우 모델인데 왜냐하면 세션이 지난 세션 이후에 팔로우 물어보잖아요. 항상 세션이 좀 지난 세션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로우의 앞단에 붙여서 리를 붙였어요. 그래서 리뷰 이밸류에이션, 즉 다시 말해서 지난 세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당신이 목표한 것 대비 지금의 그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느냐를 묻기 때문에 앞에 리그로우라고 하는 부분을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 코칭 세션에서 집중했던 거는 목표 관련해서 본인이 수립한 목표 관련 대비 달성하고자 하는
자신감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 대비 지금 현재 수준의 갭이 뭐가 있는지,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을 할 건지를 다루는 마이크로 코치 2번의 세션을 했고요. 2주 뒤에 이제 4, 5 세션.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달성한 것에 대해서 이제 축하하고, 또 코치들에 대해서 또 좀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번 논문은요,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았고요. 이 저자가 이 부분은 되게 오픈된 리소스니까 얼마든지 활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문 찾으셔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 지금 첫 번째는 그 그룹 세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그룹 세션의 마지막에는 목표, 중요한 거는요, one specific goal이에요. 목표 하나를 되게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2번의 마이크로 코칭을 통해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클로징 리뷰 앤 리플렉션, 그래서 팔로우업 세션 1시간 동안에 전체 리뷰를 하고 코치들에 대해서 오히려 또 코치들의 피드백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되게 비주얼한 어떠한 것들을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비주얼로 나타내고, 이러한 어떤 심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던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측정과 관련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리적 자본을 측정하는 12항목으로 했고요. 예를 들면 자기 효능감과 관련돼서 나는 경영진과 만나는 업무 영역에서 나를 표현하는 것에 자신감을 느낀다. 제가 어저께 미팅을 했는데요. 그 측정 문항을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새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조직은 심리적 안정감이 잘 구축되어 있다라고 물었을 적에는 되게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항을 나는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내 의견을 편안하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심리적 안정감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점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문항을 만들 때 이제는 직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컨셉추얼하게 만들면 안 된다. 왜? 컨셉추얼한 거는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 이 해석은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직관적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구축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 내가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물었을 경우에는 점수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이 여기서의 설문은 되게 직관적으로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자, 목표 관련 효능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항 하나만으로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되게 논쟁이 많아요. 하나의 문항 하나로 물어보면 되게 이게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복잡한 질문을 했을 때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여기에서는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과 목표 달성을 한 문항으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마이크로 코칭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마이크로 코칭이 개개인의 직원들의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그 심리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은 이러한 PPMC 긍정심리 마이크로 코칭을 통해서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목표 달성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목표를 달성했다 안 했다. 그런데 이것을 뭘로 예측할 수 있느냐. 예측 지수. 되게 신뢰도가 높은 예측 지수가 뭐냐.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즉 목표가 달성했던 건 미래지만 지금 현재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표를 수립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당신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지금 현재 있느냐.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한 사람은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되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이것을 이 가설로 세웠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아까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익스피리언스 그룹 한테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잖아요. 요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요때 스타팅해서 요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웨이팅 리스트 그룹은 아직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기 그 심리적 자본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람이 프로그램을 아직 적용하지 않았던 웨이팅 리스트 그룹에 비해서 훨씬 높았다. 그래서 이 PPMC가 심리적 자본을 높이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봤던 거는 뭐냐면 웨이팅 리스트 그룹도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요거 좀 제가 다시 보여드려요. 그 다음에 그래프는 뭐냐면, 요 점수와 요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점수와 중간에는 요 점수, 그 다음에 요 점수. 그래서 여기 나타내는 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원래 점수, 그 심리적 자본이 포스트, 요거는 페어는 첫 번째예요. 요때 끝났을 때의 그 심리적 자본과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난 이후의 심리적 자본을 봤을 때 더 많이 올라갔죠. 즉 다시 말해서 심리적 자본 수준이 프리 시간에 비해서 포스트 때도 높았고 그 다음에 4개월이 지난 팔로우업 때에 테스트 했을 때도 더 높았다. 즉 심리적 자본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관련 자기 효능감도 결과적으로 이건 뭐 논문 연구와 관련돼서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더니 PPMC 프로그램에서 자기 효능감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자기 효능감이 아니라 목표 관련 골 릴레이티드 자기 효능감이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예측 변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항상 연구 보면 한계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익스피리언스 그룹과 웨이팅 리스트 그룹을 무작위로 분리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지원하게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떠한 그 에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집단을 사전에 뭐 테스트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그룹 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지만 연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피드백 코칭 데모, 그러니까 요새 피드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희 유튜브에 피드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올려져 있어서 특히 피드백 코칭 데모는 제가 직접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많이들 조금 좀 뭐랄까요, 참고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코칭들이 많이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지만 직원들 대상으로 우리가 코칭을 도입할 수 있는 되게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단기적인 코칭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되게 하나의 되게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이 목표가 여기서 제가 좀 빠졌는데 뭐 퍼포먼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거라기보다는 퍼스널 그리고 프로페셔널 골이어야 한다. 즉 좀 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단순히 업무를 했어 안 했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조금 전인적인 접근을 하는 그런 목표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